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그 정치도 예술이다라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치는 여러 그 집단 간의 갈등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풀어내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하나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죠? 그렇죠.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요즘 정치를 보면 어떠세요? 예. 국민들이 이게 제가 국민이잖아요. 제가 너덜너덜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그 끝난 드라마 이방원을 보면서 곧 취임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태조 이방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 매주 드라마를 꼭 매주 하나씩 한 편씩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뭔가 새로운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간을 주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필요 없는 저녁 시간을 이렇게 바깥에서 보내는 게 어떨 때는 참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제 이방원을 보면서 참 사극이 좋은 이유는 이 역사성이 있어서 좀 유익하기도 하지만 우선 느릿느릿하게 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긴장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액션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빠른 현대극 이런 것들은 대사 하나 놓치거나 여러분 어때요? 장면 하나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돼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극을 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전하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태조 그 이방원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참 싸늘한 것이구나. 그렇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 칼처럼 냉정한 것이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이방원을 보면서 그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그 이방원의 리더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권력자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 뭔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권력을 내려놓을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요즘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였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한치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불교와 봉건 귀족사회라는 그 기득권들의 어떤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던 그 혁명적인 전환기였잖아요. 그죠? 예. 그 격변기에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그 리더 이방원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죠? 신구 세력에 이런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그 파워 게임 이런 거를 보면서 떠나가는 대통령과 또 새로 등극하는 그 두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비교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간 불안, 약간 혼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방원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 조선을 건국한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던 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임금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태종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 이렇게 초기에 딱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을 등극하게 만들어준 공신들을 과감하게 처형합니다. 쳐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외가인 처남 민씨 형제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힘이 강한 막강한 외척을 쳐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세종의 아들이 임금이 되었을 때 어떤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게 될지도 모를 그 세종의 소원왕후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서 처형합니다. 이유도 없이. 우리 딸이 왕비가 됐다는 죄 말고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처형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외척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리 이렇게 처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태종의 그 태조 이성계의 노력이 바탕이 돼서 당대에 세종 때는 조선의 어떤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군사적 어떤 발전을 이루고 뭐 천하태평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데 기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그랬죠. 일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 조각을 위한 장관들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국민을 빙자한 정말 오만방자한 그런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을 막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정말 대접을 받고 있긴 한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럴 때 새로운 대통령이 뭔가 그 상큼하고 아주 시원하게 정리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정말 한 방이다. 라고 이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사심없고 능력 있는 인사. 참 이렇게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인사를 임명할 때 이방원처럼 정말 그 사심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인척이나 근친을 쳐낼 수 있을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친구, 직장 동료, 뭐 선후배에 둘러싸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직 그 냉철함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기대는 합니다.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예. 2030을 세대를 대변해서 나선 그 이준석 젊은 대표 정말 상징성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토사구팽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그는 내쳐질 명분을 그는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성상납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오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이중성을 우리 국민들은 봐버린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윤석열 대표와 이렇게 동기잖아요. 그죠? 저는 동기 간에는 절대로 충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동기 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저 친구도 하는데 나는 왜 못 될까? 하고 이렇게 권력욕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권성동 대표는 폭망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의 내면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방원이 정말 대단한 임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그의 주변 인척, 근친, 친구, 동료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도와서 잘 이끌어서 보필해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함께 사는 영부인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이방원이 권친을 과감하게 내치는 그런 카리스마의 어떤 수직적 리더십 때로는 필요하죠. 그죠? 예, 정말 그 냉철하고 냉엄한 이런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어때요? 국민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그런 수평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 사이에서 우리 이번 윤석열 대통령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그죠?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카루스의 출하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미노스의 왕에 의해서 이카로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크레타 섬에 갇히게 됩니다. 약간 뭐 정권의 견제를 받은 그런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크레타 섬에 갇혀 있다가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요, 언젠가는 탈출을 하리라. 그래서 바다 건너서 나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 날개 털을 이렇게 뽑아서 기틀을 모아서 실로 엮어서 거기다가 밀랍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할 때 쓸 날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탈출을 연습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이 밀랍이 녹는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깃털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다에 빠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낮게 날면은 바다의 물기에 의해서 날개가 무거워지니까 날개가 힘들어서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날아가야지만 우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단단하게 주의를 줬는데, 근데 탈출하는 날 이카로스는요, 갑자기 갇혀있다가 이 자유롭게 날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이그리는 태양을 하나에서 막 더 높이 도전합니다. 와, 가다가 어떻게 됐게요? 결국은 그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버리고 깃털이 타버리니까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죠? 예. 태양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예. 타 죽고 만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죠? 이 권력 가까이에는요, 이렇게 태양과 같은 열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열기가 때로는 광기가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광기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잘 되기를 바란다면, 또 그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좀 한 발짝씩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방원처럼 과감하게 그 불씨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냉정하고 싸늘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광기의 태양과 그 차가운 바다의 중간을 이렇게 달리면서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권력은 싸늘하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귀와 영광도 한때는 헛되도라는 말이 있듯이 이카루스의 추락과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저 일적이 좀 매일매일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